안녕하세요. 작가 이은경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아이들이랑 엄마랑 그리고 또 아빠 계시면 더 좋고요. 가족끼리 대화 나눌 때요, 우리 친구들이 질문 많이 하죠. 질문할 때 이왕이면 하루에도 너무나 많은 질문, 너무나 다양한 질문들을 할 텐데 이왕이면 더 아이의 상상력을 키우고 창의력을 키우고 사고력을 키우고 말하는 능력도 키우고 즐겁게 대화할 수 있는 저만의 팁을 몇 가지 공유하려고 합니다.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께 들었던 이제 여러 가지 후기, 댓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가장 기분 좋았던 게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걸 듣고 내가 가장 어머님들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정보는 오늘부터 바로 쓸 수 있는 정보, 오늘 고민스러웠던 거 오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팁을 드리는 것들이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드리는 정보도 아마 오늘 저녁밥 먹을 때 당장 오늘부터 실천에 옮기셔도 무방하리라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잘 안 돼요. 근데 하다 보면 돼요. 저는 어떻게 하다 보면 되었느냐? 저는 교사였잖아요. 네. 친구들과 교실에서 질문과 답을 주고받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게 제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가장 자주 하는 일이었고,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지금도 교실의 선생님들은요, 늘 친구들과 많은 질문과 대답을 반복하면서 친구들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또 친구들의 다양한 질문에 답을 하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계세요. 이런 좋은 팁, 질문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팁을요, 우리 어머님들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요, 전문가들이시지만 30명의 친구들과 선생님 혼자가 질문과 대답을 번갈아 하려면요, 우리 아이에게는 그런 기회가 쉽게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마침 또 우리 아이가 내성적이거나 자기 표현이 강하지 않은 친구라면 아무리 질문의 천재인 선생님이 계셔도 그 질문을 제대로 한번 답을 해볼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선생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멋지게 답을 하고 혹은 선생님께 먼저 질문을 하는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하는 친구일 수도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이런 친구들도요, 엄마랑 대화를 하는데 쑥스러워하거나 어색해하는 친구는 없잖아요. 우리 엄마들이 질문의 달인이 되어서 또 대답의 달인이 되어서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잘 해주시는 그것들을 집에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공유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유해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경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에요. 제가 영상 보시는 어머님들이랑 경쟁하고 싶은 마음이었다면 내가 더 잘 키우고 싶고 우리 애가 더 공부 잘했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들은 다 공부를 잘 못하고 우리 애만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고 우리 애만 1등 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라면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머님들과 저는 경쟁 상대가 아니고요. 다 같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우리 차세대, 우리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을요, 다 같이 잘 키워보겠다고 애쓰는 우리 동지들이잖아요. 남편과도 동지지만요, 남편이랑 교육관이 안 맞고 교육에 대해서 남편이 적극적으로 엄마가 100이라면 아빠가 100까지 다가오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서는 대화가 막힐 수밖에 없고 자꾸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100 자식은 다 다르지만 100이라는 마음이 같은 우리 엄마들끼리 모여서 어떻게든 아이를 잘 키워보자 라는 마음으로 저는 영상 만들고 있고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저는 어머님들을 이렇게 어머님들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지만 만든 채널이지만 아버님들이 많이 들어주고 계세요. 너무나 저는 이게 바람직하고 제가 사실 바랬던 거고요. 조금 아버님들이 이 채널에 적극적으로 쫑긋하고 들어주셔서 우리 엄마와 아빠가 같은 수준의 정보를 가지고 같은 수준의 마인드를 가지고 같이 이렇게 좀 아이들 자녀 교육에 100과 100으로 만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질문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자막을 잘 넣을 수 있다면 탁 1번 쫙 이렇게 나갈 텐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더 노력할게요. 네, 준비되는 대로 자막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이 많이 하는 질문 유형이 주로 하는 질문 유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를 질문을 할 때 엄마가 어떻게 답을 해주면 좋은지 엄마의 반응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누차 강조드리지만 제가 정답은 아니에요. 저는 정답이 아니에요. 저는 정답이 아니라고 미리 말씀드려요. 저처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처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처럼 자식을 키우는 사람도 있고요. 해보니까 이거는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혹시 몰랐다면, 혹시 아직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면 한번 시도는 해보세요. 했는데 별로면 안 하셔도 되고요.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그러면 꾸준하게 이제 내 걸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로 제가 했던 모든 경험과 제가 가진 모든 정보, 자료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저의 선한 뜻을 네,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친구들이 많이 하는 질문 첫 번째. 왜 그럴까? 엄마, 왜 그래? 이거는 왜 그래?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너무 그냥 기초적인 질문들, 유치원생 때 많이 했던 질문들부터 가겠습니다. 엄마, 하늘은 왜 파란색이야? 왜? 라고 물어봤어요. 그쵸?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정말 다양한 반응이 나와요. 우리 엄마들한테서, 그죠? 부모님들한테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는데요. 사실 어떤 반응도 정답이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학교 선생님들이 질문법이라는 걸 배우고, 교수법 중에서 질문법이라는 걸 배우고, 교실에서 친구들에게 요렇게 답을 했을 때, 요렇게 했을 때 가장 창의적이고 사고력을 이끌어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흔한 그런 반응들, 학교에서는 많이 쓰는 반응인데 엄마들이 많이 쓰지 않는 그런 반응을 알려드릴게요. 선생님들은요, 직접 대답을 잘 해주지 않으세요. 몰라서일 때도 물론 있겠죠. 근데 몰라서가 아니고요. 친구들한테 생각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친구들은요, 생각할 기회가 필요해요. 하늘이 왜 파란색인지 궁금하면 자기 혼자 생각을 해보거나 고민해보고 책을 찾아보고 검색을 해보면 알 수 있을 만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엄마가 눈앞에 있고 엄마는 분명히 알 것 같으니까 엄마한테 질문을 먼저 던지는 거죠. 엄마, 왜 하늘은 파란색이야? 하늘을 보면서 일단 엄마한테 먼저 이야기를 꺼내요. 그럴 때 엄마가 이렇게 해서 하늘은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야 라고 대답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절대. 네, 아니에요. 엄마는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모든 걸 알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엄마는요, 아이가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해보고, 더 많이, 상상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엄마는 유도하는 사람이에요. 끌어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뒤에서 미는 사람도 아니고요. 가르쳐주는 사람도 아니고요. 혼내는 사람도 아니에요. 적절한 때에 적절한 질문과 적절한 반응, 적절한 칭찬과 적절한 훈육으로 아이가 튕겨 나가거나 혹은 너무 늦거나 너무 빠르지 않도록 요렇게 요 안에서 적당히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적당히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이에요. 엄마는 이 질문, 이 상황에서 가장 적절하게 유도를 하시면 돼요. 그러게 라고 일단은 공감을 해주세요. 아이의 질문이 너무 엉뚱하지 않다는 거.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고 그것이 궁금할 수 있다는 것, 충분히 궁금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공감해 주세요. 조금 이렇게 엉뚱한 질문, 그리고 일상에서 그냥 얻을 수 있는,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엄마, 근데 왜 흙은 갈색이야? 그리고 색깔, 친구들 색깔 되게 처음에 많이 궁금해하죠? 그리고 오늘 구름은 왜 저렇게 생겼어? 그리고 미세먼지는 왜 생기는 거야? 라고 이제 왜? 라는 질문을 계속 할 거예요. 했을 때 일단은 그냥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답을 뭐라고는 해야 되잖아요. 말 안 하면 애들이 되게 싫어하죠. 엄마 왜 대답 안 해? 막 이러잖아요. 네, 저도 그런 얘기 가끔 듣는데. 그러면 왜 그러냐고 물어볼 때는요. 그러게 라고 마치 나도 되게 그게 궁금했던 것처럼 일단 그냥 맞장구를 한번 치세요. 그러게? 오늘따라 되게 파랗네. 왜 저렇게 파랄까? 라고 그 질문을 그냥 반복하세요. 마치 10초 전에 내가 엄청 많이 궁금했던 것처럼, 유도하는 사람이면서 연기를 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저는 엄마가 연기하는 사람. 실제로 하나도 궁금하지 않은데 엄청 궁금한 것처럼, 네, 맞장구를 쳐주세요. 그러게, 어쩜 저렇게 파랗냐? 와, 오늘따라 되게 파란데? 근데 왜 파란색이지? 하얀색일 것 같은데? 아니면 회색일 때도 있는데 그때는 뭐고? 이렇게
이렇게 약간 주절주절 하듯이 혼잣말을 주절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 말들에서 아이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막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자극을 받아요, 뇌가. 그러면서, 근데 생각해 본 적 있어? 왜 파란색인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질문인 듯 아닌 듯 슬쩍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역시 유도신문이에요. 아이의 사고를 유도하기 위한 유도신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게 왜 이렇게 파란색인 것 같아? 그리고 희한한 게 해가 질 때 되면 약간 주황색으로 변하잖아. 노을이 질 때 보면, 그치? 그때는 또 색깔이 왜 그럴까? 그게 해 때문에 그런 거면 해가 하얀색이고 해가 노란색이니까 그럼 하늘은 하얗거나 노란색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엄마가 그냥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친구 스스로 계속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종류의 질문을 뭐 질문을 대놓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답을 원하는 그런 질문을 직접적으로 하면 애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면서 엄마는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왜 자꾸 나한테 물어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런 거부 반응을 이끌어내지 않으려면 뭔가 약간 혼잣말인 듯 아닌 듯 슬쩍슬쩍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게. 근데 엄마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다. 나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음, 근데 혹시 하늘에 물기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 라고 이제 뭔가 정답은 아닌데 정답일 수도 있는 그런 뭔가 가능성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그걸 들으면서 엄마 말이 맞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리고 아이만의 생각이 막 들 거예요, 머릿속으로. 아닌데 물방울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하늘이 여기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 자기도 또 이제 궤변을 막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정답은 찾아보면 나오죠. 그죠? 책을 찾아도 나오고요. 하다못해 네이버에 치기만 해도 나와요. 나오는데요. 그걸 그냥 바로 아이가 질문을 했을 때 엄마가 네이버를 탁 뒤져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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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있네 이거야 라고 하잖아요. 네, 좋아요. 아이는 정확한 지식을 얻게 되겠죠. 책을 찾아도 좋습니다. 정확한 지식을 쉽게 얻었어요. 거기에서는 어떤 창의력과 어떤 사고력도 얻을 수 없어요. 지식만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걸 우리 친구들,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반드시 접목을 시키셔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식 자체로는요, 그다지 큰 쓸모가 없어요. 네. 이제 오픈북, 물론 지금 시작된 것도 아니지만 오픈북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 게 뭐예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은 의미가 없다. 그 지식을 활용하여 사고력을 측정하겠다. 이 지식을 활용한 응용력을 측정하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런 시대가 왔어요. 네이버 지식인에 써 있는 지식은요, 내가 굳이 내 머릿속에 넣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저 검색, 10초도 걸리지 않고 얻어낼 수 있는 어떤 정보일 뿐이에요. 이것을 이 친구 머릿속에 넣어주는 일에 힘쓰지 마시고요. 어차피 우리 뇌가 한계가 있다면,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암기를 하는데 쓰지 말고 머리를 계속 뇌를 돌리고 사고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발전적이고 좀 더 창의적이고 이전에 없던 기발한 생각을 하는 일에 아이 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엄마는 톡톡 계속 건드려주는 역할을 해주세요. 네. 선생님들이 그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공개 수업에 가보면, 공개 수업은요, 우리가 평소에 하는 수업과는 조금 달라요. 일단은 많은 부모님들이 와 계시고, 친구들이 한 번씩 발표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발표 위주의 수업으로 돌아가고요. 선생님과 반 아이들 모두가 다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에 평소 수업하는 모습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평소 수업 시간에는요, 사실 우리 친구들도 긴장하지 않은 상태이니까 자연스럽게 편안한 학교 분위기에서는요, 정말 엉뚱한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거를 막 질문을 탁구를 주고받듯이 이 질문, 이 질문, 이 정답, 이 정답 막 답을 이야기하고 질문을 이야기하고 누가 친구가 질문했는데 저쪽 친구가 다시 다른 질문을 하고 답은 아니지만 답을 유도할 수 있는 다른 답을 서로 막 주고받으면서 되게 재밌는 상황도 많이 생겨요. 그것들을 우리가 집에서 하자는 거죠. 그게 학교에서 그만큼 했는데도 친구들이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집에서 매일매일 엄마랑 이런 대화를 한다면 얼마나 더 큰 성장이 일어나겠어요. 그쵸? 그리고 이거는 제가 실제로 계속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사고가 열리고 좀 더 생각이 깊어지고 창의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제가 관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효과가 있어요. 제가 뭐, 저의 경험을 그냥 공유만 합니다. 이래 놓고는요, 반드시 효과 있어요. 꼭 하세요. 라고 말하는 이유는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게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친구들이 뭔가를 물어보면요, 부모에게 질문을 하면 부모들은 의무감을 가져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고 신속한 답을 주어야 한다. 나는 부모니까, 나는 어른이니까, 이 아이는 이걸 알아야 똑똑해진다. 라고 하는 그런 의무감에 시달리는데요. 그러실 필요가 없으세요. 네. 우리의 역할은 그게 아니에요. 어차피 이 친구는요, 자기가 필요한 지식을 자기 스스로 찾아내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친구예요. 우리 친구들은요, 자기가 필요한 지식과 정보와 자료를 본인이 검색해서 찾아내고요, 이거를 응용하여서 여기에서 확장된 사고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더 큰, 더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야만 되는 우리 어릴 때랑은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친구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왜 그럴까? 라고 물어보면요. 엄마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보면요. 왜 그럴까? 라고 답을 하세요. 처음엔 좀 아이가 적응 못할 거예요. 근데 점점 적응할 거예요. 정말로 신기하게도 적응합니다. 두 번째 질문, 많이 하는 질문 있죠. 어떻게 돼? 라고 물어볼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엄마,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돼? 라고. 그런데요, 어떻게 돼? 라고 물어볼 때 이제 어떤 결과를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저희 아이가 지난주에 그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엄마, 평생 한 번도 씻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참, 정말 황당한 질문이죠. 정답이 없죠. 그리고 경험자가 있을까요? 그리고 엄마가 어떤 지혜로운 답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게 정말 궁금했어요. 엄마에게 물어봤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우리 셋이서, 그때 큰아이랑 이렇게 셋이서 같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우리 하나씩 돌아가면서 얘기해보자 라고 제안을 했어요. 갑자기 친구들 눈에 막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어, 죽으면, 죽으면이 아니죠. 안 씻으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갑자기 머리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저도 바빠졌어요. 저도 이제 제 차례가 되면 하나 이야기 해야 되잖아요. 다행인 건 둘이 아니라 셋이라서 너무 다행이었고, 넷이었으면 더 여유가 있었겠죠. 그리고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질문이 다 정답이 나왔을 것 같아요. 아빠가 그 상황에 같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되게 재미있었어요. 평생 씻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우리 하나씩 말해보자. 생각난 사람부터 시작했더니 이제 하나씩 막 나오는 거예요. 사실 너무 재밌잖아요. 생각만 해도. 평생 씻지 않는 사람. 저는 뭐라고 했냐면 되게 어른 같은 대답을 했어요. 직장에서 쫓겨날 것 같다고 했어요. 직장에 다른 사람들이 너무 냄새가 나고 괴로워서 그 사람이랑 같이 일을 못할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은 직장을 더 이상 다니지 못하고 그만뒀어야 됐을 것 같아.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또 저희 큰아이가 또 다른 대답을 했고, 작은아이가 또 다른 대답을 또 했어요. 다 씻는 것과 관련된, 씻는 것 때문에 뭐 냄새가 나고 지저분해지고, 또 그것 때문에 뭐 음식을 사다 먹지 못해서 막 배가 너무 고팠을 것 같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고, 계속 돌아갔어요. 실제로. 네, 저희가 운전하면서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차 안에서 10분도 넘게 그거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어떻게 돼? 라고 물어보는 어떤 결과를 그냥 자기는 생각해보지 않고 결과를 엄마에게 떠밀어버리는 질문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탁구공을 주고받듯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대답해보는 놀이로 변화시키세요. 질문을 놀이로. 끝말잇기 대답법이라고 제가 만든 건데요. 우리 끝말잇기 할 때, 여기 끝말, 여기서 대답한 단어에 대해서 끝말, 있고,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것처럼 질문을 한 사람이 던지면요. 그거에 대해서 자기만의 생각을 대답하고 상대가 뭐라고 대답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내가 또 더 창의적인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않은 새로운 대답을 만들어내는 것에 집중하고요. 그러는 사이에 뭔가 자기 스스로도 궁금증이 다 풀려버려요. 아, 이럴 수도 있겠네. 아, 이것도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음, 그 사이에 모든 궁금증이 해결되면서 더 이상 이제 그건 궁금하지 않죠.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한 가지도 아니고, 이렇게 셋이서 10분 동안 돌아가니까 10개, 20개는 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모든 질문에 이렇게 대답.
요렇게 게임처럼 대답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많을수록 재미있고요. 아이가 적으면 아빠를 꼭 참여를 시키세요. 그래서 사람마다 생각이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것을 그 시간을 통해서 또 느낄 수가 있거든요, 친구들이. 아, 나는 이거밖에, 사실 저는 이제 어른이니까 생각이 많이 닫혀 있죠. 그래서 직장 타령을 계속했어요. 너무나 현실적이죠, 그죠? 직장 얘기를 하는데 저희 아이들은 또 직장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에 걸렸을 것 같다.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다가 뭐 설사를 했을 것 같다. 이러면서 자기들 눈높이에 맞는 대답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도 하고 이런 일도 생길 수 있구나라에 대해서 서로 이제 느끼는 거죠. 되게 기분 좋게 재미있게 즐거웠어요.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면요.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우리 하나씩 얘기해보자. 라고 그렇게 이렇게 게임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 질문. 어떤 개념의 정의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야? 라고 그 책에 나오는 어떤 단어나 부모님의 대화 중에 혹은 식사 중에 가족끼리 앉아있던 식사 중에 대화 중에서 잘 모르는 단어, 처음 듣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거를 그때마다 국어사전을 찾아봐 라고도 하기도 그렇고요. 우리가 대부분 많은 경우에는 국어사전이 없는 상황에서 모르는 단어가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사전을 찾아보거나 엄마가 이렇게 계속 검색을 해서 봐봐, 이거 단어 뜻이 이거야 라고 그러니까 알려주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금방 잊어버려요, 친구들이. 그 단어를 생소한 단어일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쓰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 단어를 친구들이 봐도 이러면서 이게 찾아주잖아요. 그러면 얘기 기껏 해주면, 라고 그렇게 말해놓군요. 또 잊어버려요. 네, 망각, 아시죠?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순간 궁금증, 호기심, 그리고 그런 의문은 해결이 됐지만 이게 오래가는 그런 기억으로, 장기 기억으로는 저장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은 뭐냐면요. 어떤 뜻일 것 같아? 라고 짐작을 먼저 해보게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요, 제가 뭔가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당장 지금 막 되게 급하게 밥을 하고 있는데 와서 막 뭐 어떤 단어 뜻을 물어봐요. 그럼 제가 거기다 대고 무슨 뜻일 것 같아? 이렇게는 못해요. 찾아봐를 막 이러고 이제 하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이 이제 시간에 쫓기는 상황이 있고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너무 말 한마디 하기 힘든 상황이 있는데 제가 드리는 이런 팁들은요, 엄마가 뭔가 마음에 여유가 있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 뭐라도 하나 좀 더 해보고 싶다, 더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욕이 있으실 때 그때 쓰면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하시기는 정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도 그렇지 않아요. 예. 얼른 거기 검색해봐 라고 하면서 저는 지금 당장 쌀을 씻고 있는데 저한테 뭘 더 바라죠? 그럴 때는 거기 검색해봐 아니면 형한테 물어봐 라고 이제 그냥 막 일단 급한 상황은 넘기고요. 제가 여유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저녁 식사를 하다가 저희 가족이 이야기하다가 어떤 분이 퇴출을 당할 위기에 있었다. 위기가 왔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게 됐어요. 이제 한국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실제로 이제 퇴출이라는 상황을 남편에게 얘기를 하는 중이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이 퇴출이라는 단어가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아주 적절한 상황이죠. 마치 드라마 아니면 상황극처럼 부모님이 나눈 대화에서 아이가 귀 기울여 듣고 있다가 어떤 단어를 딱 캐치를 하고 그게 뜻을 정확하게 몰라서 물어보는 상황. 그럴 때 퇴출은 이렇게 돼서 쫓겨나는 거야 라고 말을 해도 좋지만 만약에 제가 여유가 있다면 만약에 오늘은 좀 설명을 해주고 싶고 잘 대화를 통해서 아이가 스스로 이 답을 알아내기를 원하는 상황이라면 무슨 뜻 같아? 엄마가 이 문장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이 문장 속에서 무슨 뜻인지 한번 다시 생각해 봐. 그 국회의원이 퇴출될 위기에 처했대. 그 국회의원 이제 퇴출될 수도 있대. 이제 다시는 정치 활동을 하지 못하고 완전히 퇴출당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 라고 뭔가 그 단어의 뜻을 짐작할 수 있는, 추측할 수 있는 주요 문장들을 여러 가지로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조금씩 짐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을 맞추는 경우도 있고요. 못 맞추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은 못 맞추더라고요. 퇴출은 결국 못 맞췄고 제가 다시 알려줬고요.
맞추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단어의 뜻을 먼저 미루어 짐작을 해보고 추리를 해보고 나 스스로 그 단어의 뜻을 알아낸 경우에는요, 어떻겠어요? 당연히 훨씬 더 오랫동안 기억이 남고, 그렇게 해서 내가 뜻을 알아낸 단어는요, 이제 잊히지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실제로 그 단어를 사용하고 싶어질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어휘를 책을 통해서 흡수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가 이 아웃풋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퇴출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있지만 퇴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친구들은 정말 드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금 어려운 개념의 단어들을 실제로 사용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수준 높은 대화를 이제 끌어가는 거죠. 교실에서도. 그러면서 친구들끼리도 어휘력에 되게 차이가 많이 나요. 교실 안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꼭 그런 친구 있어요. 근데 그게 뭐야? 라고 그 단어의 뜻을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그럼 아무래도 대화 수준에서 자기들끼리도 좀 차이가 난다고 느끼겠죠. 물론 그것 때문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어휘력도 높은 친구로 키우고 싶으시잖아요. 그쵸? 어휘력이 높고 어휘를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대화 속에서 자신의 문장 속에서 직접 그 어휘를 사용해보는, 표출시켜보는 그런 대화를 하는 어린이로 키우고 싶으시잖아요. 그쵸? 우리 부모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네. 근데 뭐, 우리가 완벽한 아이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질문에, 친구의 질문, 아이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는데 돈이 드나요? 뭐 내가 뭐 어디 갔다 와야 되나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그냥 내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내가 큰돈 들이지 않고도 사교육은 아니지만 우리 아이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사교육을 통해서만 아이가 성장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엄마는 그냥 밥만 해주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초등학교 시절에는 그렇지 않아요. 중고등학교 가면요, 저 역시 이제 밥만 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저는 그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제 저는 중고등학생을 제가 직접 뭐 엄마표를 어떻게 해볼 그런 마음은 전혀 없고요. 그럴 능력도 되지 않는 사람이고요. 저는 좋은 학원을 찾아서 보낼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초등학교 이전까지 시절은요, 엄마가 사교육을 이길 수 있는 시절이에요. 그만큼 아이는 엄마를 사랑하고, 아이에게 엄마는 절대적인 사람이고, 아이는 엄마의 말에 대해서 굉장히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조금만 준비하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요, 웬만한 사교육은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사교육에 그 많은 돈을 갖다 주고 엄마는 옷 한 벌 못 사 입으면서 너무 힘들어 생활비가 모자라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엄마가 조금 더, 네. 아주 조금만 생각을 바꾸시고 이렇게 좋은 정보들, 자료들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요. 사교육을 이기는 엄마표, 그리고 엄마와의 대화, 엄마와의 질문, 대답으로 아이의 사고력을 늘려주면요. 독서논술 토론 그런 데 가서 친구들끼리 말도 안 되는 얘기 주고받으면서, 막 그 큰 돈 쓰고 이러지 마시고요. 가족 안에서 가족끼리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사고력을 키우고, 그 이후에, 논술 첨삭을 받든, 이렇게 뭘 하든, 네, 할 수 있는 건요, 중고등학교 때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사교육은 너무나 많아요. 네, 그러니까요, 굳이 그거 정보 찾느라 애쓰지 마시고요. 아이와의 대화법, 아이의 창의력을 늘려주고 사고력을 늘려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주로 했던 질문이 뭐더라? 우리 아이가 최근에 뭘 궁금해 했었더라?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는요, 한번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요, 아이가 좀 질문이 없는 편이다 라고 한다면요, 엄마가 먼저 질문을 던져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다음에는요, 엄마가 먼저 던지면 좋을 만한 질문, 아이의 사고력을 건드려 줄 수 있는 창의력을 반짝반짝하게 해줄 수 있는 엄마가 해주면 참 좋은 질문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가지 질문, 또 다른 질문에도 적용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또 틀에 갇히지는 마세요. 요런 예가 있다는 거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이제는 이 질문에 익숙해져서 자기들이 뭐가 궁금해서 나에게 묻기는 하지만 엄마가 답을 주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눠보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화를 먼저 걸어오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랑 대화하는 게 이런 패턴으로 많이 굳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교직에 있었던 게 너무나
좋았다, 좋은 경험이었다라고 느끼는 건, 이런 좋은 질문법, 대답법, 사고력을 확장시키는 것들을 배웠던 게 너무 다행이고요. 그걸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적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저 혼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분들과 나누어서 나눌 수 있는 상황인 게 저는 또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네, 내일도 또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